자육비 구간의 질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피그월드 동물원 원장 엄기룡입니다. 총 5가지 강의입니다. 1강은 호흡기 질병 1, 2강은 호흡기 질병 2, 3강은 소화기 질병, 4. 기타 질병, 5. 본사 위생평가입니다. 1강 호흡기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유행성 폐렴과 흉막 폐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질병 분야입니다. 유행성 폐렴, 흉막 폐렴, 위축성 비염 등 대지 호흡기 기계를 공격하는 세균성 질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균 감염증, 이유설사, 대장염, 돼지장질병 등 장내 환경을 교란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유행성 폐렴의 원인과 특징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 뉴모니가 주 원인체이며 아주 작은 세균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 동군에 상대성을 존재하며 공인도는 이동이나 바람에 의해 전파됩니다. 전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조건이 많으면 바람에 의해서 2.5에서 3km 정도 전파가 됩니다. 이건 직선거리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주로 전라남북도 정도 해당되겠죠. 직선거리로 평야가 있는 지역. 그리고 대지 체외에서 빠르게 사멸됩니다. 체외에서. 섭파가 차가운 상태에서는 2일에서 3일 정도 공기 중에 생존하며 보통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간이 2에서 8주로 매우 깁니다. 돼지한테 주로 문제가 되는 거면 모돈한테 소유자도는 이행되는 수직감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질병의 영향입니다. 본사와 사용관리에 적절시 경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질병의 합병 시에는 심각한 손상이 이루어집니다.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1 플러스 1이 2가 될지 3이 될지 4가 될지는 본사의 사용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렴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운발성 세균으로 추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운발성 세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행성 폐렴의 구조및 병변입니다. 유행성 폐렴은 항상 특정 부위, 전역, 심역, 그 다음에 중간역, 변경막염에 감염되는 조직 경화가 일어납니다. 경화도의 평가. 각 엽의 경화는 병변 상태에 따라서 5에서 10단위로 표시됩니다. 보통 엽의 중증 감염 시 경화도는 5 정도 됩니다. 판단 기준은 폐의 병변에 있는 돼지가 15% 이상이면 유행성 폐렴이 동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보듯이 경화 병변은 1 내지 2% 정도 미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배를 부분에서 보시면 윗부분이 주로 감염되는 부분이고요. 그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우면 최근에 감염된 거고요. 회색에 가까우면 발병된 지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이상 길게 보셔야 됩니다. 영양평가입니다. 이 측정 체계는 질병의 정도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에서 이용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보듯이 다른 호흡기 질병 세균의 영향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유행성 폐렴은 임상 증상입니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좀 전에 빨간색을 나타내는 건 급성이고요. 회색에 가까울수록 만성에 해당됩니다. 급성은 마이코플라즈마가 제초로 유입됐을 때 나타나는 거고 세균 유입에 보통 6 내지 8주경에 심각한 임상상이 발현됩니다. 보이기 모돈의 고열량, 나이신 사료를 급여하면 이 부분에 좀 도움이 됩니다. 자손에게 영양분은 최대한 공급이 되어야 되고 모돈의 체류 유지 및 비유량 증대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만성형은 세균이 상당한 기간 머무른 동굴에서 관찰됩니다. 모체기 영양체 보통 7째 12주 사이에 소멸되면 증상이 발현됩니다. 한 번에 7에서 8회씩 비연속적인 기침, 이게 뭐냐면 이런 기침이라든지 이런 기침이라든지 계속하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후 자동 구간에 칙칙 소리가 많다. 1차적으로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렴 증세가 있는 거고 도축시 병변에서 심할 경우에는 만성형의 30 내지 70% 정도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상이 매우 변화무쌍하여 약하거나 드러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유행성 폐렴의 폐병변과 성장 영향입니다. 만약에 이게 상세성 폐렴이 일당성 폐렴이 미치는 영향은 폐렴 지수와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폐병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여기서 하는 데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유행성 폐렴이 세균인데 이 바이러스의 성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혈청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수치가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추장 폐렴 검사를 최소한 1회 정도는 해보기를 권장드리는데, 여기서 주의점. 내가 출하를 했는데 내가 나간 내 농장의 돼지가 제일 빨리 나간 돼지냐, 제일 그 그룹에서 제일 마지막 나간 거냐, 제일 중간께 나간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먼저 나간 돼지들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나간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가겠죠. 중간 정도 나간 돼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해성 폐렴의 진단 방법입니다. 이건 기본 인장 진단은 임상, 양상, 폐사체 부검, 도치시 폐검사, 제가 도체검사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여러 가지 체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게, 색깔, 그 다음에 그런 걸 보고 체크하는 리스트들이 많거든요. 요즘 앱으로 돼가지고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엑셀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입니다. 이건 수의사분들한테 맡기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진검사, 번식동군의 생산 또는 특수한 경우 소송 등의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합니다. 엘라이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검사의 한계성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혈청학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결국 도체시 폐 검사를 해야 정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성 폐렴은 거의 상세성 질병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정도장 몇 개 말고는 거의 99% 감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10 내지 20주량의 돼지의 성장에 상당히 불균형을 이런 질병 중 하나고요. 전체 돼지의 2.5% 이상이 이완율이 있다. 이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폐렴 지수가 15 이상이면 상당히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활동성 변변, 이런 부분에 폐 표면에 도드라지고 습기 찬,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투약 기준을 잡는데, 급성형 투약과 개체 주사가 나눠집니다. 급성형 투약은 결국은 이제 주사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주사제를 해야 되느냐. 마이코플라즘에 특화된 약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주변에 광고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고요. 개체 주사는 개별적으로 잘 듣는 게 타이로신, 기아몰린 이런 계통이 잘 듣습니다. 근데 저는 병변이 진행되기 전에 백신을 하거나 자동 구간의 약을 예방적인 투여를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만성은 치료에서는 아무래도 사료 첨가제나 음수제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꼭 전략적인 투약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이유하고 나서 50일령이나 전무기 구간까지 꾸준하게 약을 첨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분만세에서 소유자들은 수직 감염되는 걸 차단하는 게 1차적인 거고요. 그리고 자동 구간부터 육성 구간은 수평 전파를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건 주변에 수의 서비스를 원장님을 통해서 받으셔가지고 내 농장의 상태나 혈청학적인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출장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를 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농장마다 워낙 다르다 보니까 99% 감염되어 있는 게 똑같은 거 아니냐? 좀 다릅니다. 왜냐면 본사의 구조라든지 돼지의 상태에 따라서 투약을 어느 구간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차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행성 폐렴, 부재균 유지 전략. 부재균이 정돈장 몇 개 말고는 없다는 반영했을 경우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PR에서 음성화 전략 같은 게 있거든요. 정동장은 그런 전략을 넣습니다. 근데 일반 농장은 정동자 자체에서 음성 동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 이제 평지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이 폐렴이 3km 이내로 농장 간길이 공기 전파가 된다는 거. 산에 있으신 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근처에 농장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공기 전파가 된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행성 폐렴 번식군 부재 상태 유지, 폐쇄 상태 유지, 제외할 수 있는 공급자, 격리 프로토콜, 보초구 활용, 음성 동군에 해당되는 거니까 참여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행성 폐렴군 육성 비웃돈 및 상재균 동군 관리입니다. 육성 비웃돈은 부재 상태 유지, 그것도 정동장에만 해당되겠죠. 그리고 상재균 동군 관리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온 유무야 감염 동군에서 거의 비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꼭
그 혈청 검사를 그 공동장에 했다고 하더라도 농장 구입 시에 그 격리되는 과정에서 꼭 그 혈청 검사상에서 그 농장에 가져오는 상태의 PRS와 마이코플라즈마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상태가 내 농장의 모동과 따졌을 때 그 편차가 심하다. 그럴 때는 후보들도 꼭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하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센터 불량 시 격리 후 2주간, 유입 후 4주간 테트라사이클린, CTC죠. 톤당 300에서 500g 정도 투약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요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유용하겠습니다. 유행성 폐렴이 질병 증가 요인입니다. 총 6가지인데, 모든 질병이 똑같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어쨌든 질병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과밀 환경, 그 다음에 공기질, 스트레스, 동시발병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영양가 바닥 상태, 공간 부족. 이 6가지는 꼭 마이코플라즈마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행성 폐렴의 2030 종합 예방 전략이라 해가지고 제가 하나 잡았는데, 이게 203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 농장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삽입을 시켰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제, 돼지를 컨베이어 벨트처럼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뭔지를 이제 터득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럼 이건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스마트톡이라든지 요즘 소리로 센서 해가지고 호흡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동 기계도 있거든요. 그런 거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밀 사용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정밀 사용 관리라는 게 뭐냐면 주간 관리를 하면서 그 주간 단위의 돼지의 각각 특성에 맞게끔 내가 여러 가지의 영양소라든지 조명,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적용시켜라든지, 그리고 통합적인 바이오 시큐리티는 결국은 뭐냐면 올인원아웃이거든요. 이걸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맛을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인 결국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출하를 몇 마리 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방역이 중요하고 그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차단 방역도 중요하지만 내부 차단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요즘 얼마든지 이제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잘 돼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세도 환경 관리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부분인데, 이건 꼭 무조건 좋다고 확인하지 마시고요. 꼭 잘 되는 농장을 직접 안 가시더라도 전화 상황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내 농장에 실제적으로 설치했을 때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빨리 하면 착오가 생기거든요. 한국에 안 했는데 내가 첫 번째로 하겠다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첫 번째로 하겠다는 실제적으로 그 나라 외국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온도가 우리나라에 대비했을 때 연평균 차이가 30도에서 35도밖에 안 나거든요. 우리나라는 50도에서 55도 정도 납니다. 그런 환경 관리 차이가 나는 두 대륙에서의 각 차이 나는 온도를 이해를 못하고 환경 관리를 설치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고민해가지고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든지 데이터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유행성 폐렴이 백신 접종 전략입니다. 여기 보면 정밀 백신 접종 프로그램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건 최종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농장이 당장 적용시켜야 될 거 뭐냐면, 이 백신을 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더나하고 자더나에서 오는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서 자동구원을 하는 거고요. 근데 1차적으로 수직 전파를 백신으로 막고,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백신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추가 백신 안 하고 대부분 사료청 가지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농장의 혈청 검사라든지 도축 검사를 통해서 내 농장의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구간에 집중적으로 사료 투약 프로그램을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마이코플라즈마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를 잘 통제를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PRS 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첫 번째가 이 마이코플라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시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사료청과 투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주변에 계신 원장님이나 수의사분들 동의하시고요. 그리고 농장 맞춰가지고 스케줄 해가지고 하시면서 설정한 모니터링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축장은 폐병병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난 다음에 꼭 연계해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흉막폐렴의 개요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흉막폐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흉막폐렴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질병 순위로 따지면 3번, 4번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대두되는 게 뭐냐면 가장 비싼 구간에서 가장 많은 폐사가 나는 게 흉막폐렴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왜냐면 다 키워서 죽는 거니까. 다 키우기 전에도 죽는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흉막 백신은 백신으로 커버가 되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혈청형이 1번, 5번, 9번, 11번, 12번 병원성이 가능하되어 있어요. 3번, 6번은 병원성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럼 내 농장에 흉막이 발생하면 흉막이 발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농장에 발생하는 흉막균이 형이 몇 번 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형에 따라서 이제 톡신이 보통 1번, 2번, 3번이 같이 백신에 들어가는데 통합적으로 했을 때 어느 백신으로 다 커버되는 백신이 있고 커버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흉막 백신을 하더라도 내 농장에 발생하는 혈청이 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농장에 따라서 흉막 백신 하는데 효과 없더라 이런 농장들 간혹가다 있거든요. 이게 백신 선택을 잘못하신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백신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이게 12시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옆에 돼지가 걸리면 하루 안에 내한테 흉막균이 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죽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죽고 있고, 수라돈인데 죽고 있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약재들이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미리 검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놓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돼지 체외를 떠나서는 2일에서 3일 정도밖에 생존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올린 올아웃 하는 농장들은 의외로 해결하기 쉽고요. 단지 올린 올아웃이 안 되고 내가 돼지를 넣고 빼고 하는 그런 동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안에 흉막균이 상재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주 물을 뿌리셔가지고 먼지입자를 줄이셔야 된다는 거죠. 먼지입자 줄이는 데서 제가 앞에서 강의한 거 들으셨으면 모르겠지만 가려통 뚜껑을 꼭 닫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파의 특성, 비말 전파가 주로 이게 공기 기침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공기 전파로 최대 5 내지 10m 정도 갑니다. 이게 같은 동방에서는 간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간염된다고 다 발병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취약한 돼지들이 발병해있죠. 그리고 흉막폐렴의 병인 기전입니다. 세균 침입, 폐 조직 감염, 관부민, 늑막염, 심각감염,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흉막폐렴 증상입니다. 급성은 말 그대로 새벽 아침에 자고 있어서 가보면 죽고 있고 가보면 죽고 있는 거죠. 그때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에서 혈액이 섞인 삼춘물이 나왔냐 안 나왔냐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육성 비운데 돼지가 죽었다. 코피 나? 안 나? 그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코피 났다면 99% 의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업성은 이제 개같이 호흡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돼지가 개처럼 앉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걔네가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얘네 장기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단 및 감별입니다. 진단 방법은 이제 임상 관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부검을 하거나 혈청 검사상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꼭 혈청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내 농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다는 패턴을 알고 계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혈청 검사하면서 혈청형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병은 유행성 폐렴도 될 수 있고 PRS 걸렸는데 복합 감염되면 그럴 수 있고요.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물레라 폐렴은 거의 보기 어려우실 거니까 어렵고 어쨌든 특징적인 병명은 돼지 폐 중에서 가장 큰 게 차지하는 폐 중에서 그 폐가 아래에 달린 가장 큰 배죠. 이게 적청색 부위에서 과도한 염증이 있거나 출혈이 있으면 의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폐를 열어보지 않고 코에 코피가 난 것만으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돼지 인플루엔자하고 간혹가다 혼돌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검을 해보는 겁니다. 대신 치료 전략은 흉막은 오래된 질병이기 때문에 진단에 대한 이제 최신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항생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속성으로 효과가 10일, 14일 이렇게 오래 가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콜린이나 비타민 C 복용을 필요하고 이게 동군이
우리 노릇이 아니고 돼지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돼지가 들어가는 동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동방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 뭐 베타글루칸이나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부분을 첨가하시면 도움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어쨌든 요즘 센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킨치 뭐 그거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 고민해 보시고요. 예방적 접근은 치료 내지 백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가하시면 음수약제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형 관리 및 예방입니다. 병선 세균 축출 전락하기 하고 충중 동군 유지입니다. 번식군을 병원성이 낮은 종으로 자연 면역하고 강한 면역성 원인체 제거, 효과적인 백신 활용, 자연 간염 모든 혈증에 대한 교차 면역 형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효과적인 백신입니다. 요거만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청정군 유지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략에서 뭐냐면 육성 비육동 구간이 1년에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 본방을 비울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위탁이나 아니면 자동 판매를 통해 가지고 그 돼지 들어가는 만큼 한번 비워주시면 전체적인 원인 제거가 되거든요. 이게 돈사의 오염을 확 낮추면 어느 정도 잘 크다가 한 6개월이나 7개월 팔게 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 또 한번 비우시면 전략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바이오 시큐리티, 차단 방역 중요하죠. 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면은 제가 이게 공기 전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병력이 있거나 공기 전파도 문제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되고, 방문자 관리를 했을 때 저는 작업부 장화를 직업을 착용하게 해주는 건 당연한데 꼭 그 샤워 시설 갖추시고요. 샤워를 하고 농장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모든 차원에서 최고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동들 같은 경우에 격리 계류 필요하고요. 차량 장비 및 관리, 어쨌든 이런 부분도 어쨌든 외부 차량에 대한 부분 신경 많이 쓰셔야 되니까 어쨌든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잘하셔야 될 부분 중에 놓치면 안 되는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병을 촉발하는 인자는 뭐 스트레스, 과밀, 급격한 공기변화, 저온 저서, 동풍, 동방, 따뜻한 공기 부족, 일시적인 음수 결핍, 비타민 E 결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협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농장을 점검해 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결정하셔서 큰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방적 환경 개선은 뭐냐면 여기 안개 분무라고 되어 있는데 농장에서 보통 안개 분무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하셨다가 대부분이 안 하시는 농장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치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자 주도라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안개 분무가 그 돼지 몸체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해도 되는데 겨울에는 몸체에 닿으면 오히려 정체율이 떨어지거든요. 하면 여름과 겨울에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고 전체 돈사를 다 해 놓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가보면 1년 뒤면 작동 안 하시더라고요. 해보니까 여름에는 좋은데 겨울에는 취약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있는데 그걸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좀 제한되니까 꼭 한 번 정도 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안개 분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호흡기 질병이 돈방이 건조하면 충분한 물을 급여야 되는데 돼지가 먹는 물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내가 먹기에는 깨끗한 신선도나 이런 데에서 좀 주저하시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흉마폐렴이 환경 통제 핵심 원리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뭐냐면 전파되는 비말 입자를 크기를 줄여야 되는 거고 침투 깊이 이런 부분인데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실제적으로 비말이라는 건 침에서 나가는데 그 침이 먼지 입자에 묻어서 멀리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 먼지 입자를 줄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온 다습 환경 효과. 비말 크기가 커져서 빨리 가라앉아 노출이 감소된다. 근데
본사가 저온 가섭에 대한 부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런 부분은 이제 큰 대지는 어떻게 좋을 수 있는데 작은 대지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동군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기 구조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좋은 저섭의 환경의 위험. 이건 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습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게 전면 콘슬라시에 키우는 돼지하고요, 반슬라시나 3분의 1슬라시를 키우는 돼지하고 돼지의 성장 증체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일정 섭이 있는 상태하고 일정 섭이 없는 상태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전면 슬라시로 된 본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루에 1회 내지 2회 정도의 물을 복도나 어쨌든 동방에 좀 뿌려주셔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마이코플라즈마와 흑막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호흡기 질병 1회에 대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